오늘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윤곽을 드러낸 전북 군산형 일자리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로는 신명교 노무사, 김민아 생명평화마중물 사무국장 오셨습니다. 전문가 패널로는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네, 반갑습니다. 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국장님,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이 신년 기자회견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전북 군산형 일자리 로드맵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예. 이 일자리 문제를 올해 특별히 화두로 잡고 예. 그 취지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예. 이렇게 명칭을 하면서 명명을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 예.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핵심 대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그다음에 GM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겠다. 예.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GM 군산공장과 관련해서는 이 기업 유치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적합한 그 지원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나가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해 나가면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예. 기업 유치와 근로자 이런 부분들의 상생하는 사회적 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GM 군산공장 재가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GM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목적입니다. 예.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목적인데 지금 신조 선박 배정이 어렵다면 예. 우선적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생태계 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현대중공업에 필요한 일감 확보를 위해서 블록 물량을 배정해달라. 예. 그 블록 물량 배정을 이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블록 물량 배정이 필요한 물류비와 인건비 예. 이런 걸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작년 말까지는 군산형 일자리라고 이름이 많이 붙여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라북도가 개입하면서 이름도 전북 군산형 일자리라고 좀 관심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업종이 두 개인데 이제 조선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있는데 조선 업종 얘기 먼저 해볼까요? 네. 지금 현대조선소의 재가동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결국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셔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예. 들으신 말씀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떤 물밑 작업이나 협상 같은 것이 진행 중이신지요? 네, 당연히 현대중공업 측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북 군산형 일자리라고 명명을 하고 지금 물류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서 최대한 빨리 그 블록 물량을 배정받겠다는 것이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핵심이 예.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도측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말 바꾸고 또 말 잔치로 끝나고 또 뜬구름만 잡는 얘기를 하지 않나.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현대중공업 사태 터졌을 때 이런 방식의 물량을 배정받아 공장을 재가동하겠다라고 한 게 약속했어요. 뭐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떠나서. 예. 현대중공업 지금 오는 게 1차가 못 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노동자들과 임금 협상이 안 됐어요. 이번 연초에 임금 협상이 됐습니다. 군산으로 오지 말라고도 옵니다. 네. 선박 물량 배정돼 있습니다. 블록으로.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지금 광주형이든 지역 상생 일자리의 첫 번째는 비정규직 양산이 아니에요. 정규직 양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블록으로 온다고 하면은 8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지역 상생 일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았을 때 5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군산에. 예, 예. 실제 정규직은 500이었고요. 4,500개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양질의 일자리냐? 이거는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제대로 가동이 돼서 예. 현대중공업의 선박 그 블록 물량을 우리가 가져와도 여전히 비정규직 일자리만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아니 그 의료도 있고 지금 아까 그 얘기하셨던 지금 조선은 산업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인데 네. 이 사이클 안에서 발전을 한다 한들 지금 군산이나 전라북도가 준비한 내용으로 받으면 5년 후에는 똑같은 사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5년 후에 다시 사이클이 하행 곡선을 거두면 다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때는 어떤 방식을 갖고 있느냐. 이게 어떤 지역 상생 일자리를 하려면 정치권이나 지역이 해야 할 일은 계단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한 칸 한 칸. 동아줄을 올리는 게 아니고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송하진 지사님이나 전라북도나 지자체들은 지금 동아줄을 어서 지금 만들어서 내려보내려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 확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런 부분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적극 여러 가지 그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당장 우선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블록 물량을 배정받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 뭐 진심과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작년부터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군산의 이 경제 위기와 지역 주민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내용이 있고 그간에 우리가 몰랐던 것이 진행됐다라고 믿고 싶었는데 오늘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작년에 하신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요. 제 아쉬움은 뭐냐면 네. 그런 의지를 세우시는 건 좋은데 미리 발표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이만큼을 했다라고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하겠다. 이제는 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자꾸 그렇게 언론에 먼저 그렇게 이걸 할 거라는 그런 거대 담론을 먼저 얘기하시니까 도민들이 자꾸 속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지금 우선 예, 얘기하고 예, 있는 것은 예. 조선소이기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조선소는 예. 일단 GM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네. GM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지금 GM 군산형 일자리, 그러니까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서 말하는 광주형 일자리와 비슷한 것은 사실 조선소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예, 우리가 예. 무슨 합작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게 아니라 재가동 여부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자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협력사 망하지 않게 버티게 해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비정규직 양산을 원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래도 일단 지금 죽기 살기로 버티고 있는 협력사들은 어떻게든 살려야 되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든 물량은 저는 줘야 되고 예. 그 물량을 주는 차원, 그러니까 버티게 해주는 차원 조금이라도 일단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예. 양질의 일자리도 중요한데 약간 선순위 후순위의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현대중공업 그 50도동에 많이 있는 협력사들이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예. 그래야 그분들이 버티고 살아남아야 다시 고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너무 청사진은 좋아요. 강소 중견기업 육성하고 중소기업 육성하고 중견기업 육성해서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품질로 이 지역에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게 저는 뜬구름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의존율이 지금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도 80%가 넘어요. 대기업이 오지 않으면 안 와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현대중공업으로 오지 않아요. 블록은. 현대중공업의 하청에 또 하청인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목포에 있는 S 조선소로 오는 것이지 현대중공업이 직접 오는 게 아니에요. 블록은. 아,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네. 크게 막 부풀려서 알겠습니다. 많이 막았어요. 저는 근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쨌든 뭐 양질의 일자리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블록도 언제 올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중공업의 회장님 입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게 언제 실행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예,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고 네, 그 어떤 시간이 정해진 일이라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처럼
야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는 하는 지금의 어떤 그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또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알겠습니다. 주십사. 예. 왜냐하면 그런 노력은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자리 확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시간을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올 하반기쯤 되면 가시화될 수 아니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국장님 그렇게 애매하면 제 개인적인 아니, 얘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 5월쯤에 발표하고요. 후반기에 들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아니,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업무를 아니, 책임지는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언제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이 근데 좀 국민의 안타깝네요. 입장에서는요. 안타깝게-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국장님 거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거는 다 뜬구름 얘기 잘하면서 뭔 이거 실질적인 얘기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런 건 이것을 잘못됐다는 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느냐면 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중공업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고 예.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기업적 그렇죠. 프로그램에게 안 그렇죠. 맞다. 예, 안 맞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조금이나마 조선산업을 조금 재가동 일찍 조기에 재가동 시키는 것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그래요. 되느냐는 네. 일단은 조선업 부분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일감을 끌어오는데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자동차 얘기해보죠. GM은 다시 GM 공장을 돌려서 GM 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재 있는 설비가 자동차 생산 공장이니까 이 설비를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 효율 가치가 높다. 예. 라는 측면에서 그 자동차 공장에 적합한 그 형태를 기업 유치 측면에서 다양하게 기업 지원 방안, 노동자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이 기업들이 원하는 형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 예.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합작법인을 만든다든가 완성차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간다든가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GM에 있는 공장이랑 부지를 인수할 기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인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GM이 판다고 하거나 임대를 해준다고 동의를 해줘야만 가능한 것이네요. 혹시 GM 측 의사는 확인해 보셨나요? GM 측 의사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매각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그 GM 자동차 관련된 문제에서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첫 번째가 일단 참여 기업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작법인이 됐든 해외 완성차 업체가 됐든 자 이거를 언제까지 어떤 기업을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이거 일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지 소유주인 GM이 여기를 매각이든 임대든 원활하게 도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가 또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저렇게 된 이유가 사회적 타협이 안 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요 네 가지 의제 지금 다 망가졌고 예를 들어서 적정 임금, 노동 여건, 책임 경영의 주체, 원하청 관계 개선 지금 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그대로 안 돼서 군산으로 유치한다라는 게 도의 목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건지 새로운 방식을 하겠다라는 건지 저는 그거를 좀 듣고 네. 싶었어요. 내용은 새로운데요. 새로울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대로 가고 네. 우리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대로.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와는 차별화된 우리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일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광주시 출자, 현대차 유치, 적정 임금 이 부분에 합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가고 우리는
GM 공장 있는 설비, 있는 유유 인력, 아주 숙련된 숙달된 인력 이 부분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예, 예. 같으면서 다른 내용인데 국장님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자고요. 그거는 원론적으로 얘기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자동차가 명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광주도 경량 SUV로 딱 정해져 있듯이 군산도 어떤 합작법인을 하려면 어떤 메리트로 어떤 자동차로 가야겠다는 게 서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H회사는 경량 SUV가 없기 때문에 광주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는 뜻이에요. 그 공장을. 자, 그럼 군산에다가는 어떤 자동차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4년 6개월을 거쳐서 얘기를 했던 4일 밤낮을 얘기했던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주체들하고 얘기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상생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기업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기업에.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자체나 정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노동자의 희생을 먼저 강요를 해요. 돈 임금 조금 줘도 받을래. 니네 5년 동안 임금 유예할래. 3차 협상권, 임금 협상권 어떻게 할래?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광주에다가 500억 주장합니다. 임금 1년 3개월이면 끝나는 정도예요. 1000명 임금으로 얘기하면 3,500만 원 준다고 하면 연봉으로. 그러니까 겨우입니다. 겨우 500억 투자하면서 이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군산형 일자리도 어떤 기업이든 이 군산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희생을 각오하고 줄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 또 말장난에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광주형 일자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노무사님이 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GM이 쓰게 해줘야 되고 그거를 쓰겠다는 기업이 유치가 돼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군산시가 또 전라북도가 해보시겠다는 건데요. 아까 제가 GM 측 의사는 타진해보셨냐고 여쭤보니까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이제 온다는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온다는 기업들은 혹시 누가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어떤 인센티브를 바라고 오는 것인지가 다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뭐 현재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어떤 3가지 유형의 이런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고 있고 가장 어떤 말씀하신 기업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아까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은 바로 어떤 기업 어떤 그 사회적 합의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GM 사태 초기에 GM 협력사들이 지금 GM은 여기를 지금 공장을 폐쇄를 했지만 완주나 군산에 상용차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용차 부품 만들겠다. 그 연구개발비 지원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상용차 부품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승용차 부품하고 상용차 부품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원을 해주면 우리 협력사들끼리 가운데서 뭐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혹은 어떤 또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다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거를 했을 때 정부나 도 차원에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실현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는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는데 큰 그림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그러니까 받으니까 도민들이 좀 노무사님 말씀에 대해서 그 지적은 지적대로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네네. 수용을 하는데 다만 그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민간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협력사들로 별도의 그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여기 협력사를 갖다가 여기에 붙이면 이 협력사들은 자연히 이 비중이 자기 참여 포션이 줄어들 거니까 그런 이제 작동이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안 한 거 아니고 그 세세하게 그 세부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작동해서 우리가 제시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노무사님. 위원장님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한 거고 광주형 일자리는 폭스바겐의 아우토 5000을 벤치마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우토 5000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하고 거기 소속에 있는 근로자가 결국 공장 이전하느니 우리도 실직자 많으니까 급여 낮추겠다라고 사실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예. 독일 정부가 조언해주고 중재해준 거잖아요. 광주형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노사가 둘이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자리 수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 게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형 일자리는 그거에 대한 답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좋으신 네. 말씀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네. 그런 그러니까 직접적인 개입, 네.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부분이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분 참여 방식이 되겠죠. 그렇겠죠. 예, 지분 참여 방식. 일자리처럼. 그러니까 네. 예컨대 500억 출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방식 그러니까 아까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와 같으면서 다르다고 하는 점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지분 참여 방식이 아니라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노무사님 지적으로는 이제 아우토 5000과 광주형 일자리 비교를 하면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노사 특히 이제 여기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약간 소외된 것 같은데 군산 지역의 그런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셨습니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는 거대 양대 조직들이 우리나라의 노동자를 다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기에서도 논의에서도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3,500, 3,000 월급을 떠나서 일만 해줘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는. 국내 5대 완성차 업계 평균 임금이 9,213만 원이에요, 연봉이. 네. 근데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연봉 3,500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라도 받고 하겠다라는 근로자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어디 지역에 왔을 때 기업이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는 건 사실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다. 3,500은 너무 낮으니까 이거는 노동 학대다. 이렇게는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저는. 제가 군산에서 직접 노동 쪽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노동운동가를 뵀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3,500 결코 작은 돈 아니다. 그래, 여러 가지 맞아. 우려가 있지만 이거는 불신의 문제이지 아까 그래, 말씀드린 저도 대로 맞아요. 서로 신뢰를 통해서 뭔가를 살리자고 할 때는 충분히 합의 가능한 거라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오늘 국장님 말씀이 맞고 우리 노무사님이 얘기하시는 진짜 논의를 하자고 하면요.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있냐면 진짜 정기적으로 9천만 원 받는 분들이 거기에 고스란히 노동력으로 차를 만든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비정규직 노직이 1,800, 2,300 받는 분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서 그거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뜬구름 얘기라고 자꾸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 나라에 정착이 되려면 이 지역에 정착이 되려면 연 생산량이 7만 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7만 대가 8배 되려면 7만 대의 새로운 시장이 넓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넓음이 이미 공기 가음인데 그런 게 있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이 이만큼이다라고 미리 설정을 하고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기업은 그 어떤 여러 가지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어떤 임금을 산정을 해서 이런 저기를 이제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건데 이윤 추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우선 이것이 급하니까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나 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겠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도 반드시
어떤 사회적 화제에 알겠습니다. 이르는 과정을 거치도록 네, 네.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송하진 지사님이 군산에 있는 유휴 공간과 숙련된 인력들을 잘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 내놓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총평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을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부분은 오늘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왜 전북 전체 차원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군산에 집중하신 것은 알겠어요. 근데 도지사님 생각과 다르게 군산에서의 지금 이런 노력이 왜 어떤 의미에서 전북 전체 고용 차원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서 이따 국장님 시간에 사적으로 같이 한번 들으십시오. 얘기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예, 네, 예. 네. 예, 저는 부디 이번 일자리 관련한 정책이 기자회견용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게 아니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중간 결말까지 도민과 함께 그리고 노동자와 함께 기업과 함께 투명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고 도민들께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하진 지사님께서 절차 탁마라는 사자성어를 쓰면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사자성조로 하면 지금 지사님의 행보는 침소봉대다. 바늘을 막 뭉둥이처럼 크게 확대 해석하시고 계시다라는 답으로 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번 자리를 위해서 GM 사태했거나 현대중공업 사태 때 어떤 방향들을 얘기했냐면 막 최고의 수준과 그 지역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투자하겠다. 그리고 2개월 돈 더 주겠다. 근데 2개월 돈 안 줬어요. 근데 다 9시 뉴스에만 나왔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그 돈 그대로 똑같이 내냈습니다.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이라고 해서 더 받은 거 없고요. 제가 이거는 뭐 자료로 내보내달라고 하면 자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최저임금 올라갔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이런 실업급여도 그 최저임금에 맞게 상향과 지역의 합의와 그다음에 사회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노동자들만 계속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논의하는 중에도 노동자는 울고 있다. 이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네. 그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어떤 단순하게 어떤 군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이고 이 부분을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성공시켜서 전체 그 도내 전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실현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이 반드시 올 한 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군산 경제와 군산 일자리를 다뤘거든요. 아무래도 전라북도 도민들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처럼 뭐 우려도 우려지만 또 희망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고향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지명을 들었을 때 남다른 기분을 느끼죠. 하지만 우리 도민들에게 군산이라는 지명은 그저 14개 시군 중 하나에 그치지만은 않을 겁니다. 물론 나 하나도 힘든데 언제 군산 경제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냐? 이런 싸늘한 시선을 보낼 시민도 있겠죠. 하지만 군산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전북의 미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